남편 자기는 지금 사진 불은 켜져 있는데 한 줄 앞에 앉았어? 우와 앞에 가드가 출근하는 느낌이 좋아서 출근할 때 인사 받았어 진짜 이건 사회가 걔네는 생년이 안 잡아서 근데 어떻게 모르겠어 내가 4시까지 공부하고 한 1시간 동안 진격거리 봐가지고 아 근데 재밌다고 신기하고 뜨거운 거 같아 맞긴 한데 어쨌거나 정원은? 아, 그러니까 나한테 진영성이 내가 왜 얘기했을 텐데 항상 우선 야 우리 한번 평소 나처럼 이렇게 다정한 이미지 누가 있자고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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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다정한 이미지예요? 아 정말 다정하죠. 어우 So sweet. 아, 매력적이죠 아. 자, 몇몇 학생들이 오늘 행렬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불참하는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학생들은 뭐가 되냐라는 생각에 버리고 가자. 프린트를 가볍게 영어에 만들어봤습니다. 아이고. 문제들 봐봐야 어떤 문제들이나 저는 이걸 흔히 채우기라는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정말 보면 이런 유형 문제구나. 자, 1번하고 2번을 비교해보시면 단순히 조건은 동일하게 절반을 채우는 겁니다. 반반 나눠서 채우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모든 원소가 1 또는 마이너스 1의 4 곱하기 4 배열 중에서 행, 즉 가로의 합 그리고 세로의 합이 모두 0이 되게끔 한마디로 4칸 중에서 2칸은 1, 2칸은 마이너스 1로 채워라 그런 얘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동일하죠. 그래서 6 곱하기 4, 6행 4열에 총 24칸 중에서 세로로 봤을 때는 3칸이 칠해져 있고 3칸은 안 칠해지고 가로로 봤을 때는 2칸이 칠해지고 2칸이 안 칠해지는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받았을 때는 6 곱하기 4 이렇게 확장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1번하고 이렇게 2번 같은 느낌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변형돼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 위주로 가지고 와봤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게 한 줄을 채우는 방법은 6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을 채우는 방법을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좀 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줄과 동일하게 그리고 마지막은 완전히 반대로 그렇다면 요건 반반 똑같은 거 반, 다른 거 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을 채우는 방법도 동일하게 6가지인데 그 6가지를 이런 거 1가지, 이런 거 1가지, 그리고 가운데 4가지 이렇게.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채우는 방법이 달라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뭐 방법이 이거밖에 없죠. 이렇게 채워지는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요. 반반. 이렇게 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1이면 1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이 컨비네이션 1이라고 한번 표현을 좀 해볼게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 케이스는 이미 완전히 반대로 채우면서 약간 리셋이 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이 이미 0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줄을 채우는 방법이 다시 4 컨비네이션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러면서 6 곱하기 1 더하기 8 더하기 6을 해주면 90까지가 되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것만 가지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하자면 매 열에 한마디로 동그라미를 2개씩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n 값이 2일 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거고 n 값이 3일 때는 두 칸을 채우고 그 다음에 채우고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 그러면 6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4일 때는 90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5가 되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엄청 갑자기. 그래서 딱
요거 정도가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우의 수가 항상 보면 이런 식인 게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딱 어느 수준 되면 숫자가 어느 정도일 때는 충분히 하나하나 따져볼 만한 거죠. 그리고 그게 넘어가는 순간 그 일반화된 뭔가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걸 5 곱하기 5나 6 곱하기 6으로 넘어가면 엄청 어려운 게 되는데 2번처럼 단순히 세로로만 길게 들리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근데 네. 6 곱하기 4면은 가로가 여기야. 우리 행렬처럼 우리가 6 곱하기 4 행렬 아, 6행 4열이라는 거죠. 아, 그치? 자, 그러면 딱 요 구조로 이야기를 드릴 거거든요. 자, 첫 번째 1열을 6칸 중에 3칸을 먼저 칠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열은 요 위에 3칸과 아래 3칸으로 나눠지는데 위에 있는 3칸 중에 3칸을 칠하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3칸 위에 있는 2칸 아래에 있는 1칸 1칸 2칸 그리고 빵칸 3칸. 자, 왼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색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케이스는 2칸 빵칸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1칸 1칸 세 번째 케이스는 빵칸 2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듯 요 같은 경우는 위에 3칸과 아래 3칸으로 나눠서 3칸, 0칸, 2, 1, 1, 2, 0, 3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3칸을 만약에 여기를 다 칠해버리면 첫 번째처럼 여기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게 되는데 위에 3칸, 아래 1칸을 이렇게 칠해버리면 당연히 이렇게 칠해지고 여기는 칠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둘 중에 한 칸을 칠하면 돼. 이게 이 컨비네이션 1 이런 식으로. 같은 원리로 여기를 4 컨비네이션 2, 6 컨비네이션 3으로 적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럼 모의고사보다 오히려 변수가 심한 게 학교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저 밑에 세 다시 설명해 주세요. 밑에 3개? 이 컨비네이션 1은 이해가 돼? 내가 여기 동그라미 친 둘 중에 하나를 색칠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칠하게 되면 여기를 칠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를 칠한다? 그럼 여기를 칠해야 돼.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이. 근데 만약에 여기가 한 칸이 칠해지고 밑에가 2칸이 칠해진다면 이렇게 되면서 요렇게 2칸과 요렇게 2칸의 약간 자율성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4칸 중에 2칸을 칠해야 돼요. 같은 원리로 6컨비네이션 합니다. 이거 단언컨대 2번 같은 거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긴 한데 본 적이 없는 문제긴 한데 학교 시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문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접근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뭐 거기까지는 됐고, 왜 이걸 설명하느냐? 3번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지난주 2주 전에 나왔던 문제죠.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놓으니까 어떻게? 내가 설명해줘야지. 김나박이. 오늘 노래 부르는 거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면 알고 있는 사자성어죠. 김나박이. 그 중에 이 사람이 이 학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A, B, C, D 4개의 연습실인데 거기에 있는 가나다 조건 중에 가 조건과 나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가로로 했을 때에도 동그라미를 2개씩 쳐야 되고 세로로 봤을 때에도 이와 같이 동그라미가 2개씩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랑 조건이 동일하다. 그래서 김이 먼저 넷 중에서 2개의 연습실을 고르고, 그렇다면 나는 적어도 하나는 겹쳐야 되기 때문에 둘이 완전히 겹쳐지는 경우와 이렇게 하나는 겹치고 하나는 안 겹치는 경우에 대해서 방금 전에 앞에서 한 것처럼 곱하기 1, 곱하기 2만 해서 적어주면 6 곱하기 9에서 54가지가 나오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한 문제 같은 경우는 보다 보면 아, 뭘 기준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뭘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야 될까 하는 것들이 조금 모를 수 있으니까,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이렇게 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자꾸 하다 보면은 그냥 기존에 있는 거에 뭔가 옷만 입힌 거야. 조건 살짝 바꿔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4번 문제. 4번 문제. 그 4번하고 5번을 같이 읽어보시면, 문제 조건을 한번 읽어보시면 같은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5번 문제는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들을 살짝 보면 어떤 과거의 어떤 경시대회 이런 데에 나왔던 문제들이 조금 변형돼서 출제가 되곤 해요. 워낙 이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어찌 보면 출처를 찾기 이런 문제 어디서 나왔을까 싶은데, 그런 거 찾아보면 경시대회, 흔히 얘기하는 올림피아드 이런 데에 나왔던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경계가 점점 무너진다 라는 느낌. 자, 거기에 있는 5번 문제도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일단 그냥 원래의 문제인 4번 문제를 가지고 좀 보면 1번처럼 설명을 드릴 거예요. 1번처럼 먼저 일단 1행을 채우는 방법이 4팩이죠. 1, 2, 3, 4 이렇게 1행을 이렇게 채우는데 두 번째 줄을 채우는 방법은 당연히 D4 즉 4명이 남의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죠. 9가지가 될 겁니다. 근데 그 9가지 중에 왼쪽과 같이 둘씩 자리를 바꿔 앉는 경우와 오른쪽과 같이 그냥 4명이 다 얽혀있는 이런 경우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둘씩 자리를 바꾼다는 건 1이 누구와 자리를 바꿨느냐 그것만 생각해보면 3가지야. 그리고 나머지 6가지가 오른쪽 경우입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얘네들은 합이 4명의 교반수인 9가지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왼쪽과 오른쪽에 세 번째 줄을 채우는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경우의 수를 넘어서서 확률까지 배우면 독립이라는 개념인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각각 따로 놉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3, 4, 4, 3이 되고 1, 2, 2, 1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2, 즉 4가지 경우가 되고요. 오른쪽 경우는 이 자리에 내가 3을 쓸 거냐 4를 쓸 거냐에 따라서 알아서 정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576이 나오는데 보통 이 문제가 풀이는 어떻게 이제 많이 나와 있냐면 그냥 냅다 4팩은 똑같아. 그리고 두 번째 줄을 공략하게 아니라 여기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 3, 4 중에서 이렇게 그 뒤에 이 6칸을 채우는 방법이 4가지밖에 없음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풀이. 그래서 왜 4가지밖에 없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2로 고정된 상태에서 이 3칸을 채우는 방법이 3가지인데 그럴 때마다 여기를 채우는 방법을 따져보면 4가지밖에 안 찾아져요. 아시겠죠? 이거는 해보시면 아는 방법이고 그 위의 방법, 아래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족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도 거기에다가 이제 모자라는 이야기만 넣은 것 뿐이지 조건들을 보면 완전 동일한 문제다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장 더 넘겨서 이제 6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1, 2, 3, 4의 숫자들을 4 곱하기 4 배열에 넣는데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에서 한 줄을 추가하더라도 경우의 수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4번에서 6번으로 가면서 추가적인 조건이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은
이렇게 사분면이라는 개념으로 이 안에도 1, 2, 3, 4가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라는 세부적인 조건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미니 스도크가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스도크가 9 곱하기 9인데 그걸 이제 4 곱하기 4로 좀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문제를 보면 조건 자체가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7번은 A, B, C, D 4명이 거기 하나만 비었을 뿐 이렇게 사분면으로 먼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블록이라는 표현을 썼죠. 사분면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래서 한 개 이하의 사물함을 선택한다. 마찬가지로 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7번 문제랑 비교를 해주면 만약에 A, B, C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사물함은 만약에 있다면 D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물함이 지금 한 칸 비어있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 그럼 6번 문제를 보면 먼저 요 사분면을 채우는 방법이 4팩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 사분면은 요만큼까지만 먼저 3, 4 또는 4, 3이 가능할 테니까 1, 2, 3, 4 혹은 4, 3 이렇게 두 가지 요만큼까지만. 그러고 나서 남은 두 칸을 어떻게 채우느냐. 제가 4번 문제를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남은 두 칸을 1, 2로 채우느냐 2, 1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아래 남은 부분, 남은 절반을 채우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1, 3, 3, 1 둘이 자리를 바꾼 느낌이라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2, 4, 4, 2가 2, 4, 4, 2 혹은 4, 2, 2, 4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1, 3, 3, 1 혹은 3, 1, 1, 3 그래서 2 곱하기 2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오른쪽 요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를 2, 4로 채우느냐 4, 2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칸들이 따다다다다다 정해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이쪽은 총 288. 근데 4번에서 6번으로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경우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야. 사분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그럼 7번은 뭐냐? 7번은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여기 한 칸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걸 이미 알고 있다라 그러면 7번 문제 유심히 보시면 여기 이 자리가 A의 자리야. 원래는 A, B, C, D 4명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데 거기 세 번째 줄 첫째 층 첫째 열의 사물함은 A가 선택하였을 때 A로 고정을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저 그냥 288 그걸 4로 나누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자리에 A가 올 수도 있고 B, C, D가 올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그죠? 나는 다시. 응? 뭐? 이해죠. 그러니까 저 문제 6번하고 7번은 이 조건만 빼면 완전히 똑같은 문제야. 응?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요 한 칸이 없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남은 하나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 번째 줄에 있는 무조건 여긴 A 거라고 하니까 B, C, D가 올 수도 있는데 무조건 여긴 A로 고정시키래.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의 4분의 1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하는 4팩으로 시작한 걸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팩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 B, C, D 채우는 거. 그래서 B, C, D를 이렇게 채우고 나면 왼쪽에서처럼 똑같이 여기를 C, D로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B냐 B, A냐에 따라서 위의 경우의 수가 또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72가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응? 이해했어? 그만큼이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고 뭐 더 있지만 이렇게 두 개 정도가 두 개 유형 정도가 그래도 학교 시험에 이미 나온 그런 문제다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분명히 틀린 사람들 많을 텐데 예준이 지난주 맞았어 이거? 어? 아 지난주 안 풀었어? 이게 작년 진명 거란 말이야. 작년 진명 건데 그러면은 틀렸으면 풀어봐야 될 텐데. 여러분 분명히 어떻게 조건이 뭐인지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이해 못한 친구들도 덜어 있고 그 다음에 해설도 분명히 보면은 어렵게 진짜 선생님이 다 해놨는데도 왜 안 보냐라는 거지. 자, 8번 문제 한번 여러분들 지난주 기억을 되살리며 밑에 케이스 차근차근 나누면서 그림 몇 개 그려야 돼.
자, 일부러 빨간색이 들어갈 수 있는 칸들을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거고요. 각각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빨간색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3팩을 곱해줘야 될 겁니다. 그죠? 3팩을 자, 그럼 파란 공을 각각의 케이스마다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잘 보시면 자, 빨간색 1번 공, 2번 공, 3번 공이라고 했을 때 파란색 1번 공은 얘보다 뒤에서 나와야 되고요. 파란색 2번 공은 3보다 뒤에서 나와야 되고, 파란색 3번 공은 7번 아니면 8번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가지고 파란색 공을 넣을 때 예를 들어 2, 4, 5에 넣는 방법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면 세 개를 선택할 때 2, 4, 7이나 2, 4, 8 이렇게 넣어야 되는구나. 근데 2, 4, 8 하면 파란색 공끼리 이웃하니까 또 안 되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4, 5, 7 그러니까 2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를 포함하게 되면은 무조건 257부터 해야 됩니다. 257부터 하고 얘를 포함하는 경우에 258도 있어요. 258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를 포함하지 않으면 4를 포함해야 되니까 4, 5, 7 이렇게. 근데 이걸 한 가지로 보면 안 되는 게, 일단 2, 4, 7 같은 경우는 한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2, 5, 7도 여기가 블루 1, 블루 2, 블루 3로 들어갈 테니까 한 가지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 5, 8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4, 5, 7인 경우에는 4하고 5에 들어가는 블루가 블루 1, 2일 수도 있지만 블루 2, 1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돼. 이해가 될까요? 이제 5가지가 돼요. 파란 공 들어가는 그때마다 5가지. 이런 식으로 노가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빨간 공 3개를 이웃하지 않게끔 놓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줄에 2개, 밑에 두 번째 줄에 하나를 놓는, 지금 1, 3 한 다음에 6 또는 8, 그 다음에 1, 4 또는 6 또는 7, 그 다음에 2, 4 한 다음에 5 또는 7 해놓고 나서 한 칸, 두 칸은 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밖에 밑에 두 칸을 채우는 걸 5, 7만 한 이유가 파란색 공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6, 8 혹은 5, 8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나눠 놓은 거예요. 그 와중에 이 경우도 보시면 4, 5, 7을 했더니 파란색 공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자,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파란색 공을 놓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따져보세요. 이렇게 시간 있을 때 해요. 나중에 또 하려고 하면 귀찮아.
해볼 테니까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나요? 16가지? 16가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엄청 뭐 많은 케이스를 따져봐야 될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고 16만 해주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출처는 세종가구 문제인데 그냥 적당한 노가다 문제입니다. 노가다도 답은 따로 해설은 따로 없고 답만 적어놨으니까 혹시나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됐죠? 이렇게 1교시를 마무리 짓고 조금 쉬었다가 행렬 해봅시다. 니네는 가방 챙겨서 옆에 비어있습니다. 열려?